해봅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은 정치인들을 보지만 정치인들은 다 욕심이 있어요. 아, 그럼요. 내가 어떤 자리를 가겠다는 욕심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얘기는 그런 욕심보다는 뭔가 해야 된다는, 뭘 해야 된다라는 사명과 사명과 열정이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좋아하는 거예요. 예. 뭐 내가 이 자리 안 해도 내가 뭐 다른 데서라도 뭔가 어떤 국가를 위해서 한다라면 뭐 나는 괜찮지 않느냐. 그 어떤 사람은 이번에 내가 대통령 되는데 꼭 줘야 돼. 내가 국회의원 되는데 도와줘야 돼. 시장이 되는데 도와줘야 돼. 항상 먼저 직책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접근 방식이. 자, 그런데 이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딱 보면 그냥 자기의 어떤 이 목적, 즉 내가 충청도 출신 첫 번째 당대표야. 내가 버티는 데는 자신 있어. 내가 내 비난하지만 내가 꽉 버텨갖고 그냥 끝까지 갈 거야. 날 비난해봐. 뭐 조중동 뭐 나 비난해봐. 나는 그냥 끝까지 개길 거야. 아니, 네? 제가 그래도 충청도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저희 집안 뿌리가 이제 충남 부여인데 네. 왜 장동영 그렇게 충청도를 판대요? 예? 글쎄 말이유. 그리고 충청도 대표가 장동영 지리가 처음이 아니에요. 네. 서청원이 있었어. 아하, 네. 예, 서청원. 서청원 대표. 예? 그 충청도 기질이 말이죠. 저런 식으로 뭉개고 개기고 어떻게 해갖고 자기 자리 유지하고 충청도 전체를 다 지금 다 그냥 누워서 침 뱉게 하고 있잖아요. 저런이 고향에서도 환영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런이. 현영님, 네. 재밌는 이 얘기 해도 되나? 네. 네. 말씀하세요. 최근에 네. 충청권의 모 기초단체장이 네. 또 이제 그 재선을 생각하고 중앙당에 와서 공천 그 서류를 접수를 했어요. 네. 근데 평상시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안면이 있어서 뭐 인사를 뭐 잠깐이라도 인사하러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뭐 신규도 안 좋을 텐데 그냥 서류만 내고 가자. 네. 이랬답니다. 음. 근데 딱 서류를 내니까 사무처에서 뭐 잠깐만요 어쩌고저쩌고 뭐 하더니 누가 와서 당대표실로 모시겠습니다. 네. 당대표실로 오. 모시겠습니다. 그거 갔대요. 음. 갔더니 그 장동이 딱 앉아있더니 앉으시죠 뭐 해갖고 요번에 뭐 이렇게 그 만약에 공천 확정되면 저 좀 꼭 지원 유세 거기에 꼭 좀 불러주세요. 저 좀 꼭 불러달라. 저 좀. 지원 유세하러 제가 그냥 빛의 속도로 뛰어갈 네. 테니까 저 좀 지원 유세 꼭 좀 불러주세요. 네네. 이러더래요. 네. 근데 그분 부르겠대요? 부를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제 귀에까지 들어오죠. 아니, 네. 어제 말입니다. 심지어 이제 마포에서 첫 번째 공약 발표를 했잖아요. 무슨 부동산 대책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보통 그런 대책 발표하면 막 후보들이 와서 이제 대표님 저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뭐 그러고 이제 막 대표하고 사진 찍고 정청래 같은 경우는 줄 서갖고 막 사진 찍었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사진 찍어주세요. 막 그러고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했대. 아무도 안 왔대요. 아무도 안 했대. 네. 조정훈만 있는데 조정훈은 수사받는 거 곧 네. 수사받아야고 아무도 옆에 와서 사진 찍자는 소리를 안 하더래요. 없죠. 아무도. 그래서 기자가 그걸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포예요. 충청도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뭐 한 명도 안 갔네. 참 저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또 두 번째로 또 이 남부지법 권성수 재판장을 또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인용을 해준 권성수 재판장에 대해서 골라먹기 배당을 하고 있다. 남부지방법원에서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는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 법원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 원칙이다.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 51부에만 배당되는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쳤길래 유독 권 판사에게 배당되는 것인지 질의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수 정당은 원칙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재명 정권은 판사에 대해서 공격하고 했지만 그래도 보수 정당은 지지에서 수긍해 왔어요. 그런데 이 소송을 자초한 사람이 누구예요? 궁극적 책임자가 누구예요? 이정현이 완전히 개판 쳐놓은 거 결국 이정현을 2번이나 신임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본인 아니에요. 본인이 결국은 이런 거를 재판에 가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지금요 우죽순격으로 지금 가처분이 그냥 완전히 몰려 들어가고 국힘 공천이 지금 개판된다는 겁니다. 개판됐어요. 서울시장 선거도 그럴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법원 탓, 그러니까 저 정도 됐으면 뭐 내 탓이요, 뭐 이렇게까지는 명시적으로 얘기를 못 하더라도 좀 심각한 표정도 짓고 뭘 해야 되는데 법원 탓하고 있잖아요. 아니 좀 웃기도 하더라고요. 감독님 그 영상 한번 볼까요? 네.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재판장은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당장 하루만 추가 공모하고 후보를 받아서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는 지역들은 어떡할 것입니까?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저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인가요? 재밌는 모양이에요. 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 보통 사람들의 그 정상적인 보통의 멘탈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즐기듯이 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네? 저렇게 웃으면서 뭐 얘기할 멘트는 아니에요. 감독님 그 다시 한번 볼까요? 웃는 표정.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재밌네. 아우 재밌어. 야 어떻게 이런 저 같으면 정말 왜냐 이 만든 데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보세요. 벌써 이미 윤민우가 만들어 놓은 거 2개나 지금 다 됐잖아요. 이정현이 만들어 놓은 것도 지금 하나 됐잖아요. 그럼 그 누가 임명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이게 제 부독의 소치로 이렇게 됐습니다. 고개 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윤리위원장 하라고 그래요? 판사한테? 저는 약간 소름이 돋네요. 네? 어떻게 저런 식의 웃음을 볼 수가 있는가? 심각한 표정을 줘야 될 텐데, 권 재판장, 당신이 여기 와서 공관위원장, 윤리위원장 하면 되겠네. 지금 실실 농담하면서, 저러고 있어요. 소름이 돋네요. 이거 정신분석학자한테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심리에서 이렇게 나올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재밌나? 이 상황이 막 공천하는데 가서 그냥 막 빠꾸대 오는 상황이 이게 지금 재미가 본인한테는 짜릿짜릿한 모양이에요. 재미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 후보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그 도시들 중에서 아예 후보가 없는 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예 후보가 없는 데가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돈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걸 지금 당대표가 느끼고 있는 건지 더군다나 뭐 하고 있습니까? 요즘 암행 민생 탐방? 어디 당대표가 얼굴 내놓고 국민들에게 들어가지는 못해요. 저것도 원래 암행으로 하려다가 하도 하니까 1호 지방선거 1호 공약 발표라고 그래갖고 공개로 돌렸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아니 제일 제가 궁금증은 뭐냐면 도대체 다른 시간에는 뭘 할까 궁금해요. 예? 아니 아침에 회의 잠깐 하잖아요. 네. 그럼 뭐해요? 어디 사우나 가요? 모르겠어요. 어디 이발소 가요? 모르겠어요. 아니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기 정청래는요 하루가 그냥 멀다 그냥 온 천지를 다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많아 이미 선거운동 들어갔잖아요. 지금 천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당 대표라는 사람이 아침에 최고의 달랑 하나 하고 저렇게 씩 웃고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 놔놓고 이제 심지어 뭐라고 그러면 아니 전륜선언 했더니 이거 지지율만 떨어졌잖아 지금. 내가 안 대로 했으면 지지율 좀 올라갔을 텐데 전륜선언 때문에 지지율 내려갔잖아. 이제부터 내가 나서야 되겠어. 내가 하루에 그냥 몇 가지 메시지 내고 막 하고 쳐들어가 있어. 근데 기자들이 아무도 안 써. 아무도 안 쓰죠. 아무도 안 써. 왜? 아무런 감동이 없거든 메시지에. 그래서 저 얘기는 지금 저는 어제 이제 그 오보 기사를 보고 제가 어벤져스에서도 좀 부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의 신청을 한 게 아니고 네.
할지 말지, 법적 대응을 할지 말지 이의 신청하고 뭐 그 항고인가요? 즉시 항고 이 법적 대응을 할지 말지 뭐 고민 중인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이건데. 근데 이제 대구시장 주호영 가처분 그 결과도 나오면은 네. 같이 묶어서 뭐 할 것 같은데 지금 장동혁의 저 소름 돋는 저 비웃음과 저거를 보면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네. 예. 그렇죠. 뭐 이제 저렇게 이제 이미 자락을 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만약 저런 식이면 지금 뭐 주호영 의원도 안 받을 가능성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네. 그렇게 하면 이거를 아예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 그래놓고 그냥 가겠다. 뭐 이런 취지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그래놓고 뭐 지금 보니까 이 고성국은 내가 언제 이정현을 추천했다고 그러냐? 이 오, 종북 좌파들이 내가 이정현 추천했다고 증거를 갖다 대. 뭐 고함 지르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또. 자기 이정현 저 안 했다고. 그래요? 정말 여러 기가, 가지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근데 지금 제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장동혁의 포커스는 이 광역단체장 이런 거 아니고 재보궐. 재보궐 선거다. 한동훈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하고 예. 그런데 김민수라든지 지 측근들 이를 끝까지 지켜주는 측근들 얘들을 심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장동혁이 무슨 판단을 내릴 때 첫 번째 판단의 그 기준이 이렇게 하면은 한동훈을 더 속된 말로 한동훈을 더 안 되게 하는 쪽으로 이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재보궐 공관위를 지금 별도로 꾸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박덕흠은 요번 이제 이정현이 그 사고 치고 간 거, 그 뒤치다거리 좀 하는 거고, 재보궐 선거 공관위는 완전히 새롭게 꾸리겠다고 하니까 아마도 지금 현정님이 얘기한 그 이제 꿈꾸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뭐 이 공관이 꾸린 것도 보니까 뭐 참 기가 막히대요 또. 그 밥에 그 나물이죠. 예. 뭐. 뭐 정말 완전히 자기 측근들로만 구성을 해서 그럼 아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지 뭐하러 그 또라이 같은 사람한테 맡겨갖고 글쎄요. 이 난리를 칩니까? 그래놓고 뭐 지금 광주 전남 뭐 거기 지금 시장으로 임명해요? 저 후보로? 아유 다 망칠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참 저희가 요즘 이 정치를 보면서 자꾸 책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이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근본적인 소양은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위 자체의 목적이 뭔가 이거를 분명히 하는 거. 그럼요. 이제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장동혁 집에 가면 아마 팻말 써놓은 것 같아요. 한동훈 타도. 타도 한동훈. 하도 한동훈 머리띠 탁 두르고 맨날 그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기도하면서도 그런가 보죠. 뭐. 주님, 주님, 주여.